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증시뿐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틀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는 시간이고요. 함께 해주실 분은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장이 좀 조정 양상을 나타내다가 단기에 이번 주 들어서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에 대한 시작인가 물음표를 달아주셨는데요. 이에 10월 말까지는 저가 분할 매수 구간이다라고 오늘 주제를 좀 잡아주셨어요. 그러면 반등을 어떻게 활용할지 향후의 전망까지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테이퍼링 우려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 조정이 이미 끝난 건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좀 잠재적인 악재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지난주 미국 증시가 대부분 하락을 했었는데, 특히 중소형 러셀 2000의 하락폭이 컸던 한 주였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번 주에 들어서는 계속해서 반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이틀 연속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테이퍼링 자체만 가지고는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지는 않을 것이고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역시나 시장이 워낙 유동성이 풍부해서인지 모르겠으나 반등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전체 시장 중에서 미국의 중소형주의 흐름을 보면 반등이 그렇게 또 빨리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 부분을 보시면 과거에 3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저점을 여러 번 찍었고 최근에 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 반등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쉬어가는 구간이 제법 연장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계속 상승 추세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나스닥도 올해 연초 대비해서는 지금 14% 정도 올랐지만 올해 들어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한번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마도 조만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타이밍 자체는 지금부터 상승이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10월 말쯤 되면 거의 다시 바닥을 한번 보고 상승을 할지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부터 10월 말까지 어떤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특히 보시면 미국의 대표 기술주 같은 경우에도 지난 6개월간의 박스권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는 좋은 투자 기회, 즉 지금의 숨고르기가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필요했던 시기에서 숨고르기가 나타날 때 투자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저가 분할 매수네요. 그러면 이 저가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장에서 포트폴리오주 구성할 때 성장주하고 가치주 7대3으로 의견 주셨잖아요. 이에 대한 의견은 동일하세요? 네, 여전히 변한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장주와 가치주 투자 논란은 계속 진행형이고요. 올해 연초 대비해서 보면은 성장주나 가치주나 그 수익률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성장주의 수익률이 더 좋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최근에는 또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방어주들의 주가 흐름도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좀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성장주와 가치주냐라고 했었을 때 계속적으로 성장주의 비중을 좀 더 높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성장주로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지수는 나스닥이죠. 가치주로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지수는 S&P 500 또는 다우존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밸류에이션을 돌려봤었을 때 여전히 나스닥의 매력도가 더 높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투자 전략인 7대3 전략, 성장주 7, 가치주 3 또는 65% 대 35% 전략, 여전히 성장주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가는 전략, 약 3분의 2 정도는 성장주, 3분의 1 정도는 가치주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S&P 500 밸류에이션이나 상승 매력도 그리고 또 미국의 나스닥의 밸류에이션이나 상승 매력도 또한 이 중소형 기업들의 대표적인 IWM이라는 ETF의 밸류에이션이나 상승 매력도 이런 것들을 다 봤었을 때 여전히 전체적인 미국 시장의 매력도는 충분히 상존하고 특히 대표 성장주인 나스닥의 매력도가 가장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미국 증시의 매력도는 높다. 그럼 수치로 좀 더 알려주세요. 네,
자, 우리가 미국 증시의 매력도가 높다고 얘기할 때 골디락스라는 얘기까지도 하죠. 그러면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승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 실적 흐름 보시면 2, 4분기 발표 내용이 정말 좋게 나왔죠.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거의 90% 가까이가 더 높은 이익, 예상치보다 더 높은 이익을 발표를 했고 그 폭은 또 자그마치 17%나 더 높다라는 게 정말 고무적입니다. 또한 매출도 마찬가지로 거의 90% 가까이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고요. 매출 폭의 이 서프라이즈도 자그마치 거의 5% 가까이 됩니다. 정말로 높은 숫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펀더멘털이 뒷받침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일부에서는 올해 들어서 최근에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빠르게 올라오는 건 사실이죠. 그렇다 보니까 마진율이 떨어질 게 아니냐, 그래서 실적이 앞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지금 CPI에서 PPI를 뺀 숫자가 마이너스 2%인데 어떻게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가 있느냐, 이런 걱정이나 질문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나타났던 이 2, 4분기 실적 내용을 보시면 2, 4분기에 이 생산자 물가지수의 폭이 훨씬 더 높았어요. 그렇다면 마진이 축소됐어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실질적으로 2, 4분기에 S&P 500의 순이익 마진율은 오히려 전분기인 12.8% 대비해서 이번 분기에 13% 더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숫자 나오는 것까지 더 더하면 13.6%까지도 상승을 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즉 지금은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할 거고요. 또 미국의 지금 장단기 금리 차를 봤었을 때 1%포인트 정도 나타나고 있고 지금 10년 손익분기점 인플레이션 자체도 2%대 초반, 5년 미래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2%대 초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지금 펀더멘털이 워낙 튼튼하고 S&P 500의 기업의 현금 흐름은 워낙 좋고 계속적으로 자사주 매입도 큰 폭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부의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추천이 지금 10년 내로 가장 높게 매수 비중이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50에서 55% 정도 수준이고요. 과거에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과거 2000년도에는 70% 수준이었어요. 그 정도까지의 거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미국 나스닥과 미국 지수들이 더 오를 수 있을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시적인 테이퍼링 이슈로 고점 대비해서 약 한 3.2%밖에 안 빠진 나스닥, 지금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펀더멘털도 역대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고 또 향후 2년 동안의 적절한 상승 여력을 계산해 보더라도 추가적으로 최소한 40% 정도는 2년 동안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놀랍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우리 증시 영향받는 쪽이 사실 미국뿐만은 아니잖아요. 중국 증시가 또 크게 움직일 때는 우리도 함께 밀려나거나 뭐 원화는 워낙에 위안화랑 연동이 좀 많이 되니까요. 좀 전에 개장한 중국 증시 보니까 오늘은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기는 합니다. 중국 증시 3,500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 분위기 보면은 뭐 정부 쪽에서 규제를 한다 뭐 이런 우려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 쪽은요. 네. 자, 지금 중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지수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만도 포함을 시키고요. 대부분 수익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지금 차트 한번 보시죠. 아시아와 글로벌 주식시장의 상대적인 흐름 보시면 흰색 선은 정말 계속적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글로벌 증시입니다. 반면 빨간색 선인 아시아 지역의 주가는 괴리가 벌어지면서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는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날 겁니다, 앞으로. 하얀색 선을 따라서 빨간색 선이 다시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빨간색 선을 따라서 하얀색 선이 하향 조정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펀더멘털이 워낙 튼튼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빨간색 선이 다시 반등을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아시아 지역의 어떤 펀더멘털과 비교해서 보더라도 지금은 어떤 규제적인 요소로서 시장에 어떤 흔들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중국의 펀더멘털을 들여다보면 상대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상해 종합 대비해서 심천 종합의 지수 추이를 보시면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는 미국 테크와 중국 테크의 주가 비교를 봤었을 때 워낙 중국의 테크가 지금 규제 문제 때문에 크게
수익률이 저조했었던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내 테크라든지 성장주 중에서도 중국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과의 중요한 업종일 경우 계속적으로 지금 주가가 좋아 보입니다. 특히 두 가지 대표적인 업종인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중국 지수의 퍼포먼스는 미국 시장에 못지않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펀디멘탈이 중요하고 펀디멘탈에 맞춰서 들여다볼 때 지금은 상해 종합 지수든 글로벌 지수든 중국 지수든 아시아 지수든 결국 펀디멘탈이 지금 좋은 특히 성장주 중에서도 IT 관련주들의 비중이 높은 그런 국가들의 움직임이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을 봤었을 때 위안화의 움직임이라든지 중국의 10년 국채금리 추이를 보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지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시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럽 증시도 좀 간략하게 볼까요? 네. 자, 유럽은 아시아 지역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흐름을 올해 연초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유로스톡스, 이 코로나19 전 고점,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독일 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푸츠는 아직 도달을 못했지만 조만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있고 또 스페인 아이벡스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올해 연초 대비해서 봤었을 때 미국 증시에 대비해서 유럽 증시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고요. 중국 증시 대비해서는 굉장히 퍼포먼스가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의 잔존가치 모델을 돌려봤었을 때 상승 여력이 높은 국가들이 대부분이고요. 평균적으로 20% 이상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유럽 쪽에 대한 매력도도 충분히 높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투자 비중을 70%를 가져간다면 이 중에서 유럽 비중 정도는 한 10% 정도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중국, 유럽까지 다뤄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글로벌 증시 지금 매도가 아닌 매수 구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긍정의 메시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